돌아오는 주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열립니다. 요게 왜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일단은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다 모이는 행사이기도 하고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사건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붙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행사라서 눈여겨보는 행사입니다.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오늘 잠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음모론적인 그림입니다.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 올해는 뭘로 터뜨려볼까? 막 이러면서 약간 해골 모양 있죠? 무시무시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영향력이 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걸 3년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꽤 잘 맞췄어요. 2022년 1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보시면 다보스 포럼에서 연초에 2022년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했을 때 경제 대국의 자산 거품이 붕괴된다 그랬는데 정말로 2022년엔 증시가 안 좋았죠.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거기다가 기후변화 대응도 실패했고 극심한 기상이변, 고용과 생계위기 이런 식으로 안 좋았었죠. 확실히 이때 1순위로 경제의 위험을 뽑았는데 그 리스크가 와서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되게 1월달에 예언했는데 잘 맞췄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3년에도 나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계비 위기가 터진다 그랬거든요. 제가 1년 전 이맘때쯤 소개해드렸던 영상인데 생계비 위기, 그러니까 증시와는 상관없이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 유지되면서 생계비까지도 좀 위협받는, 지금도 뭐 연체, 부도 파산, 개인 회생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거 맞았던 것 같고, 극단적인 기후 이상 현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리고 지정학적 대립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3년에 다보스에서 선정한 위험도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맞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안 볼 수 없겠죠. 또 올해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0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봤더니 제가 왼쪽에 정리했거든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한 2천여 명의 전문가와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골라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리스크 탑10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1순위가 AI발 가짜정보, 허위정보가 우리 인류한테 엄청난 위협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답변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기상이변이라던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늘 몇 년째 순위권에 있었는데 AI가 문제가 된다라는 건 이번 해가 처음입니다. 근데도 1등에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전문가와 각 분야의 석학들이 얼마나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무섭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AI가 이렇게 좀 느껴졌던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각종 가짜 컨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을 조작하고 경제에 피해를 주고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써있던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포르노나 주식시장 조작 등 새로운 종류의 범죄도 급증할 것이라고 썼는데 저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다 보니까 여기에 딱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AI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재무 담당자의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어떤 한마디를 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AI로 해킹을 해가지고 무서운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진짜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건 일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워낙 AI가 너무 발전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느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거 진짜 어디서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조작하는 거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조심해야겠다 싶긴 하고요. 그리고 2위는 역시 기상이변이었고,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한 것들, 사회 양극화,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슷한 문제인데 사이버 공격,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데를 AI가 사이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 같아요. 어디 영화에 나오듯이 우리 전력 시설 이런 데 AI가 공격해가지고 끊어버리면 어떤 나라의 전체 전력 시스템이 무방비가 될 수도 있고 무기 체계가 무방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디 액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태가 점점 또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력 충돌, 경제적 기회 부족,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순위권에 있고요. 경기 침체도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좀 익숙했던 요소들이었는데 1위에 갑자기 AI발 가짜정보, 허위정보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게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년 뒤에 이게 또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는 올해 뭔가 AI 때문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증시가 가면 출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또 조정 핑계가 나올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저도 별표 쳐놓고. 그리고 중장기 순위에도 AI발 위협이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석학들이 꼽은 향후 10년 동안 인류를 위협할 최대 요인 탑10인데요. 압도적으로 1등부터 4등이 환경오염입니다. 이거는 이 순위를 꺾기는 힘든데 5, 6등에 AI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발 가짜정보와 허위정보로 인한 인류의 위협,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보기에 인류의 최대 위협의 5위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6위가
AI 기술의 부작용, 8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5, 6, 8위 기술 문제가 3개나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행사에 연설을 하거나 패널로 참여하는 유명인들이 되게 중요한데, 또 이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올해 다보스 포럼에 처음으로 아주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환경운동가 툰베리라는 분을 빼고 제외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AI의 대명사라 불리는 챗 GPT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포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포스트도 그렇고 외신들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야, 이게 환경운동가를 빼고 이 행사에서 이제 AI의 대명사를 뽑았다는 거는, 연사에 포함시켰다는 거는 아주 이 다보스 포럼의 기조 변화의 큰 신호다, 중요 포인트다, 이거 가볍게 볼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변화를 되게 눈여겨보고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 위험 중요하다, ESG 경영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친환경, 태양광, 탈석탄, 이런 것들 가지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인 친환경 운동가를 앞장세웠는데, 이제는 이 인물이 빠져버렸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 대표 연사에 섰다는 거, 얼마나 AI가 또 중요해졌는지, 또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지만 올해 이거 또 연사 변경이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적으로는 여기 그림에 올해는 AI로 뭔가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딱 글로벌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진짜로 이 사이버 보안 주식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AI 시대가 올수록 그만큼 동시에 사이버 보안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해킹 기술도 올라가는 만큼. 그래서 사이버 보안 대표 ETF도 있고, CIBR, 여기 사이버 느낌 나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 사이버 ETF가 보유한 탑 10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보유 순위입니다. 보유 순위로 있는데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대부분 보안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연계돼 있는 인포시스, 팔로알토, 시스코, 센티넬1, 주니퍼 네트워크스, 옥타, 포티넷, 지스케일러. 아마 모르시는 기업도 많을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 사이버 보안 기업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투자하는 편인데, 약간 개별 주식은 제가 공부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안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막 공부해 보려는데 분야도 되게 다양하고 좀 기술적인 걸 다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로 투자하는 편인데,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좀 잘 아시는 분야라면은 개별 주식도 투자할 만한 이 업종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시대가 오기 전에도 유망했지만 이렇게 지금 위협이 커지고 할수록 더욱더 보안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AI 사건 터지면 사이버 보안 주식들이 막 들썩들썩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전쟁 터지면 방산주보다도 얘네들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전쟁도 사이버전이 돼가지고, 요즘 안 그래도 무인 드론으로 전쟁하잖아요. 요즘은 그 드론도 다 사이버 해킹 이런 걸로 조작이 되고 공격이 되니까 요즘은 오히려 재래식 무기 만드는 기업보다도 이런 주식들이 전쟁 터졌다 그러면 더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봐도 이만큼 AI가 중요해지는 게 역시나 시가총액 변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역시 왼쪽 보시면 전 세계 시총 1등이 바뀌었죠. 잠깐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AI 대장주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애플을 꺾고 시총 1등에 올라가고요. 처음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꺾었던 적이 2년 전에도 있었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AI 주식들이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시총 1, 2등 전쟁에서 싸움이 지금 마소로 약간 또 우위에 서는 것 같고, 오른쪽도 재밌는데 저는 이게 더 흥미롭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애플 마소 얘기만 하는데 지금 시총 4, 5등 전쟁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 검은색 그래프가 아마존, 시가총액 4등 아마존이고요. 녹색이 엔비디아, 시총 5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격차가 역대 최소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마존 시총을 맹추격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워낙 분야 확장이 엄청나가지고, 아마존이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의 강자였다면, 물론 AI도 잘 하겠지만 지금 이제 신흥 강자인 엔비디아가 시총 4등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이거 구독자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또 순위 변화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마존하고 알파벳도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면 아마존 잡고 알파벳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 알파벳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1, 2등 전쟁하고 3, 4, 5등 전쟁이 엄청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그래서 지금 5강 체제가 되게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연초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애플 마소가 시총이 한번 바뀌었고, 지금 여기 3, 4, 5등 순위가 약간 바뀔 수도 있겠다. 엔비디아가
2022년에 처음 7등에 진입하더니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시총 올라갈지, 잘하면 진짜 3등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주주라서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올라가는데, 되게 상당히 엔비디아가 잠재력이 또 크다 보니까 주목을 또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여기 시총 순위 한번 어디까지 올라갈지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2008년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 애플의 시대였죠. 거의 근 10몇 년 동안 스마트폰 시대 동안 애플이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엑소모빌의 시대였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는 애플의 시대였는데,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나? 아니면 둘이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나? 싶긴 합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재미삼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시총 순위가 어떨까를 예상해 본다면 그 종목에 좀 더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순서를 좀 정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마소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소가 좀 더 저는 잘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어가지고 마소가 애플보다 비중이 높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내심 마소가 더 잘해주길 편파적으로 응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구독자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고 비중 조절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얘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순위가 더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역시 AI 시대가 열리면서, 진짜 제가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챗GPT라는 게 엔비디아의 운명을 바꿔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을 더 땡겨준 것 같긴 한데,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적도 엄청 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챗GPT가 정말 고마울 것 같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11월 30일 이 챗GPT 출시 이후로 3.5배 상승했습니다. 진짜 최대 수혜주 맞는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연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헬스케어 기업들 자리에 엔비디아가 나와가지고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발표하는 자리에 엔비디아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슈퍼컴퓨터 AI 반도체를 쓰면은 신약 개발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7배 빨라지고 비용은 7배 절감됩니다 하면서 신약 개발 AI 플랫폼까지 공개하니까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봐도 이제는 훨씬 더 신약 개발하는 속도도 빨라지겠고 엄청난 변화가 오겠구나, 제약 분야까지.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헬스케어 담당자도 지금 완전히 이 생성형 AI가 신약 개발 및 전체 의료 시장을 바꾸는 역사적 변곡점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시장이 확대되니까, 엔비디아가 단순히 뭐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쪽만 건드는 게 아니고 전기차 자율주행만 건드는 게 아니고 저기 바이오까지 건드는구나. 그리고 이제 로봇도 건들고 PC용 AI 칩 이런 건 기본이고,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는구나 하니까 주가 상승이 정당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대가 높아지는, 당장 돈 벌어오는 분야니까요.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까지 반영되는 가격 같습니다. 역시 AI의 최대 수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GPT 스토어도 출시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도 있지만 이제는 챗 GPT 같은 GPT 스토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 GPT 스토어에서 누구나 만드실 수 있거든요. 코딩 어려운 개발 못 하셔도 그냥 챗 GPT 가지고 만든 다음에 올리면 그거 누군가 다운받으면 수익 배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하면 수익 배분이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챗 GPT도 GPT 스토어 통해서 올해 빠르면 1분기 안에 수익 배분 방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챗 GPT 덕분에 수혜를 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계속 오르게 되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최대 수혜자는 빌 게이츠구나. 빌 게이츠가 이번에 인터뷰에서 챗 GPT 이렇게 잘 될 줄 나도 몰랐다.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신고가를 막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빌 게이츠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덕분에 시총 1위도 탈환하고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공동 창업자 입장으로. 주식도 한 1% 들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 정도? 그럼 뭐 돈이 뭐 쭉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AI 시대의 또 수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CES에서도 퀄컴이라는 회사, 반도체 회사가 AI 덕분에 먹거리가 너무 많다,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PC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이제 진짜 먹거리는 자동차 모빌리티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AI 탑재되면 난리 난다. 향후 거대한 먹거리는 자동차 쪽인데
너무너무 탐난다라면서 정말 입맛을 다시는 듯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시장이 커지는 게 좀 느껴지고 점점점 또 AI가 수익화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큰 그림 같이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애플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보기에는 애플도 반격 준비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도 애플도 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우상향하면 좋겠는데, 드디어 이제 애플도 비전 프로라고 하는 2014년 이후 첫 신제품 카테고리입니다. 무려 원화로 약 460만원, 거의 500만원 돈 되는 제품인데, 그래도 완판 예상하죠. 당연히 얼리 어댑터나 애플 헤비 유저들, 전 세계에 계신 팬분들만 사도 6만 대 8만 대는 그냥 1초 만에 팔릴 겁니다. 제가 봐도. 저도 뭐 돈 있으면은 그냥 한번 사서 써보고 싶은 제품이니까 가격이 좀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좋지만, 그 정도로 뭐 팬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애플 걱정이 연예인 걱정인데, 비전 프로가 어떻게 흥행할지, 이게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 같고, 애플도 역시 AI 시장에 준비를 하고 있죠. 6월달 자체 AI 공개하고 9월달에 스마트폰에 이제 AI 탑재할 거니까 이것도 애플도 같이 우상향하지 않을까. 애플도 AI주로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 기기에 AI가 들어가는 것도 애플도 같이 수혜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로 이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것처럼 AI 때문에 뭔가 문제가 터져서 주가나 증시 조정이 나오면 또 잘 공부해뒀다가 핵심 AI 기업이나 좋은 주식들 매수하는 찬스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증시가 또 AI 이슈가 계속되면서 또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하고요. 반도체 주식들이 불을 뿜었는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타 얘기도 있고요. 엔비디아 얘기도 있고 AI 관련주들 정리 좀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 자료 보시면요. 무더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제가 빅7하고 S&P 500부터 미국 증시와 반도체 지수 항상 매주 보여드리는데요. 신고가 딱지가 이렇게 동시에 붙어있는 거 오랜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엔비디아 신고가, 메타 신고가고요. S&P 500은 무려 2년 만에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고요. 나스닥, 다우지수, 반도체 지수 다 신고가고, 특히 이번 주 반도체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해피했을 거예요. 반도체 ETF가 한 주에 7.4% 급등했습니다. 개별 주식은 10% 오른 것도 많습니다. 우량주 기준으로도. 엔비디아만 해도 무려 8.5%. 주주분들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두면 오르는 주식이 돼버려가지고 그죠? 화려한 엔비디아의 부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AI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AMD가 나란히 올해 증시 선두권 질주 중입니다. S&P 500, 미국 증시 500개 종목 중에서 수익률 2등이 엔비디아고요. 작년에도 엔비디아가 상위권이었는데 또 이렇게 연초부터 달립니다. 그리고 3등이 엔비디아 동생이라고 불리는 AMD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AI 반도체 만드는 주식인데요. AMD도 신고가, 올해 수익률 3등으로 올라섭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시작한 지 아직 1월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수익률이 두 자리를 넘어서 엔비디아는 20% 넘어가네요. 급등세입니다. 이렇게 큰 주식이요.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주식들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 주간 수익률 보면 좋았죠. 안 오른 거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반도체 주식 중에는 전반적 기대감이 불어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좋았고, 설계 회사, 그리고 TSMC 전 세계 반도체 생산 1등 기업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증시가 올랐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TSMC가 기업들의 AI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AI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과 또 전망치를 상향한 부분이 아주 좋게 평가됐고요. 메타 CEO가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AI 반도체를 싹쓸이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하면서 또 반도체 주식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거기에 또 갤럭시 24, 삼성전자의 갤럭시 24도 AI 기능이 많이 호평을 받고 있고, 외신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고,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신제품도 나오면서 사전 완판, 조기 완판됐다고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TSMC가 급등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망치를 확 높였습니다. 시장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실적 전망치를 확 올려잡았어요. 올해 매출이 20% 늘 것 같은데, 스마트폰 조금 부진한 건 맞지만 AI가 상쇄해주고 있다. AI 투자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천천히 회복할 거고 AI가 불을 뿜을 거라서 매출 20% 증가를 전망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엄청 환호했고요. 그리고 덕분에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고성능 반도체, 고성능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비중이 늘어날 거고, 당연히 첨단 반도체니까 많이 남기고 매출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첨단 반도체 비중이 3배 늘어날 것 같고, 이제는 TSMC 매출 전체의 10%까지도 이 첨단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비중이 늘어날 것 같다 하니까 많이 환호했습니다. AI 관련주들, 반도체 주식들이 들썩이는 아주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CEO가 다시 한번 기업들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들썩이는 겁니다. 투자 전쟁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TSMC의 매출 추이인데, 여기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초고성능 최신형 첨단 반도체 3나노 반도체라고 하는 엄청난 차세대 반도체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6%밖에 안 되는데 이제 15%까지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향후 이 고성능 반도체의 성장률이 연평균 50%대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물밀듯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가 알 수 있는데, 이 고객들이 다 이 기업들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의 주문이 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TSMC는 고스란히 애플, 엔비디아, AMD 덕분에 같이 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잘 되면 TSMC도 잘 되고, 엔비디아, AMD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다 TSMC가 가져가고, 이렇게 분배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쪽 AI 덕분에 이런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아주 땡큐 하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뭐 불을 뿜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AI 덕분에 살아나는 것도 있고, 또 마침 사이클이 반도체가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미국 반도체 협회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가 처음으로 플러스, 이제 역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사이클이 겹치는 거죠. AI도 다가오는데 스마트폰도 회복되고, 통틀어서 글로벌 반도체 판매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2024년은 두 자릿수 성장을 전망한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겹포지가 나와서 반도체 주식들이 좋은 일들이 많네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이 붙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여기 좀 주목받았어요. 제가 봐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메타 CEO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싹 쓸어 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와 더불어서 메타도 신고가를 갑니다. 무려 2년 만에. 야, 이 메타의 아주 슬픈 전설이 있는데요. 메타가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었던 게 이제 2년 동안인데, 잠깐 보시면 2021년 9월, 그러니까 2년 전에 고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2021년 10월에 이 메타가 원래 회사 이름이 페이스북이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명에서 메타라는 회사명으로 바꾸니까 꼭 저주 걸린 것처럼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76% 빠져요. 정말 무섭게 빠졌죠. 그래서 조롱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아직 좀 멀었는데 너무 일찌감치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투자하는 족족 다 적자나고 까먹으니까 월가에서도 그렇고 엄청 안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야, 이거 뭐 진짜 메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와, 여기서 극복을 해냅니다. 올라가지고요. 지난 얘기지만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한 100불 정도였었는데 지금 380불이니까 3배, 4배, 4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와, 지나고 나서 보는 거지만 이렇게 큰 기업이 고점에서 80% 빠졌다가 고점을 뚫는 이런 일이 지금 또 2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 보시면 메타 CEO가 많이 초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죽다 살았다, 이건 제가 쓴 표현이고,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 올린 게 뭐냐면은 이제 뭐가 기대감이 메타에 붙고 있냐면, 여기도 써있지만 엔비디아 반도체를 35만 개 사겠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작년에 2023년에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산 대표적인 기업 두 개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예요.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뭔가 좀 더 AI 기업 같고 친숙한데, 메타는 아무래도 메타가 AI 하고 있나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적으로 좀 더 우리한테 알기 쉽게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챗 GPT, 오픈 AI 이런 이슈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친숙하게 했다면, 메타는 조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제품은 아직까지 아니어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조용히 사드립니다. 15만 개를 샀어요, 작년에 엔비디아의 최신형 반도체를. 근데 그걸로 모자라서 올해 30만 개 이상, 그러니까 작년에 2배 이상의 반도체를 싹쓸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게, 메타가 돈 버는 족족 엔비디아 반도체 산다라고 주장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리고 올해는 빅테크 중에서 내가 AI 반도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기사 나온 게 이겁니다. 180억 달러짜리 베팅, 거의 2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엔비디아 방금 소개해드린 이 최신형 반도체가 하나에 3천만 원 돈입니다. 하나에. 제가 이거 살려면, 컴퓨터가 보통 하나 사면 비싸봐야 200~300만 원짜리 컴퓨터인데 반도체 하나에 3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를 한 개도 아니고 35만 개 더 사가지고 누적으로 한 60만 개 가까이 간다는 건데, 이거 계산을 곱하기 해보면 거의 20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월가에서도 야, 완전히 뭐 싹쓸이해 간다는 얘기인가, 저커버그가 아주 작심을 했구만, 이 생각이 들 정도의 공격적인 발언들이 쏟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 폭등하고 AMD도 따라 오르고,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 거만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성비 좋은 AI 반도체를 만드는 AMD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붙는 거죠. 그래서 AI 시장에 대한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단순히 반도체만 사들인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나 치열한 인재 전쟁에 자신 있다. 인재 데려오는 거에는 내가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데려올 자신 있다. 다른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큰 AI 개발 환경을 구축할 거다. 밀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물량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60만 개 쌓아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어려운 얘기로 AGI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뛰어넘은, 거의 인간지능이라고 불리는, 인간에 가깝거나 인간을 뛰어넘은 수준의 그 엄청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먼저 성공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누가 1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커버그가 그렇게 승부수를 던진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 뒤에서 웃는 건 진짜로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 벌어서 엔비디아 반도체 사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 엔비디아 주가가 뭐 폭등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는 연일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고요. 제가 요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메타의 한 관계자가 지금 빅테크 사이에서 AI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AI 군비 경쟁에서 지금 무기를 공급해주는 무기 공급상이 엔비디아다. 그러니까 이해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키드 마틴 뭐 이런 방산주가 무기 파는 게 아니고 AI 시대의 전쟁에서의 무기 공급상은 이 사람인 거죠. 젠슨왕인 거죠. 무기 필요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가 이 회사의 어떤 역량이고 경쟁력이니까, 마치 인재를 모아놓는 것처럼 이 엔비디아 반도체가 지금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챗 GPT 출시한 이후로 지금 몇 배인가요? 5배가 오르니까 거의 약 1년 만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토막 떴던 주식이었는데 또 이렇게 불을 뿜고 있습니다. 참 이게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오르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고 팔고보다는 좋은 주식을 잘 모아두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수익은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느껴졌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오른쪽 자료 보시면 인터넷에서 출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께서 자녀분 계좌로 엔비디아를 조금 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대박 났더라고요. 보시면 올해 만으로 6살 되는 내 아들은 이미 엔비디아 초강성주주다. 그래서 보니까 250만 원 정도를 사주신 거예요, 자녀분한테. 250만 원 샀는데 지금 얼마 되냐면은 4,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을,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무슨 소위 비트코인도 아니고 어디 테마주도 아니고 엔비디아 주식에 이게 되나? 하고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보시면 한 2019년 18년쯤에 4만 원 정도 여기 평단가 적혀 있거든요. 4만 원 정도 사면은 지금 78만 원 돈 하니까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1,300원 곱해보면은 이게 맞습니다. 18배에서 19배가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멋진 아버지께서 자녀분께 큰 선물 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또 주가 전망은 모르지만은 이 자녀분이 6살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20살이 되셨을 때는 웬만한 부동산 구매 그냥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멋진 아버지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하는 매력인 것 같고 장기 투자하는 맛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과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자꾸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최고로 좋은 주식에 묻어두자. 그리고 돈 생기면 사 모아두자. 옆에서 뭐라고 하든 조용히 그냥 사모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아마존과의 격차가 이제 10%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등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가 아마존이 4등인데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도 오르고 있긴 한데 워낙 엔비디아가 잘 오르니까 지금 둘의 격차가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진짜로 상반기 내에 그런 기사 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역전이 된 상태죠. 진짜 AI 시대 올해는 또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동생 AMD도 2년 만에 신고가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AMD도 보유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AMD를 보유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많이 오르는데 AMD가 안 올라서 좀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완전히 올해 다 보상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2년 만에 따라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엔비디아의 온기가 이제 AMD부터 해서 반도체, 퀄컴이나 뭐 TSMC나 이런 주식들로 막 퍼져나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원래는 엔비디아 혼자 올랐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 좀 이렇게 온기가 퍼져나갔으면 좋겠고요. 한국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반등하던데 잘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조용히 모범생답게 급등 없이 우상향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티아 나델라 CEO가 앞으로 우리 먹거리는 다른 거 아니고 이 AI 비서 코파일럿이다. 코파일럿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자 수익원이다 해서 이제 개인용 AI 서비스도 본격 판매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등록해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작년엔 대기업만 쓸 수 있었고요. 이제는 중소기업하고 개인까지도 쓸 수 있어서 사실상 AI로 돈 버는 대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벌 거라고 하잖아요. AI로 돈 벌 거다.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 AI로 수익화 할 거다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장 AI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오는 회사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얼마나 이제 수익이 빨리 늘어나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신고가 뚫고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는 제가 카페에 하나 읽어보실 거 나와가지고 올려두겠습니다. 일단 되게 긍정적인 자료이긴 한데 AI 대중화가 1년짜리가 아니다. 이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지 말자. 그래서 과거에도 인터넷이나 PC가 대중화되는 시기에 나스닥이 몇 년 연속으로 계속 오를 정도로 상승 동력, 성장 동력이 됐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 2년짜리로 끝날 재료는 아니다. 지금 챗 GPT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래서 혹자께서는 너무 낙관적이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긍정적인 뷰도 있다 해서 읽어보실만 하고요. 특히 이 리포트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AI를 도입하면서 일반 직원을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들이 생산성 높이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나쁜 말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를까, 직원들을 줄이고 마진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일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야 주가도 오르고 하니까 참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 AI가 본격적으로 곳곳에 침투하면서 기업 이익과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는 더 대폭 향상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점이 무서워서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빅테크 AI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제 일자리가 위협받거나 제가 미래에 근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미국 기업이나 빅테크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지금 돈을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달리는 말들을 한 번씩 점검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달리는 말로 AI주들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수익률 탑10 안에 1, 2, 3, 4, 5등이 전부 다 AI주들입니다. 작년에 연장선상이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2등, AMD가 3등, 사이버 보안이 4등. 역시 AI와 함께 따라오는 건 사이버 보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AI에 필요한 통신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또 1등, 5등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는 한 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데 자, 이제 AI가 다음 물결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지금 현금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 기업들이 가만히 지켜볼 이유가 없다. 이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기업들의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 그게 이제 AI 군비 경쟁의 가속화인데 앞에 보신 대로 메타가 그런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령 이 길이 잘못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이제 AI 폰 시대를 열었고 지금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애플도 들어올 거고 빅테크도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웰스파고에서도 예전에 유명했던 뭐 IBM 이런 회사들도 이제 이번에 AI 선두권 주도권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밀어 넣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투자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보안이나 반도체 회사들, 장비 회사들.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이 반영돼서 올해 수익률이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 덕분에 S&P 500이 드디어 2년 만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는데요. 참고로 제가 보니까 512 거래일 만에 신고가인데 2년이죠. 2년 딱 걸렸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20년 동안 딱 세 번째로 길었던 회복 기간이에요. 정말 오래 걸렸죠. 2000년 닷컴 버블 끝난 이후에 회복기와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이제 회복했을 때 다음으로 길었으니까 고통스러웠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왜 더 못 샀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남네요. 참 이때 떨어질 때 정말 지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오르니까 아쉽네요. 그래서 또 그런 기회가 오면은 같이 기회를 잡아봐야겠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도 나스닥, S&P 500 모두 플러스로 전환해주는 모습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연초 출발 괜찮은 상태로 가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애플도 연초에 조금 떨어지나 싶었더니 역시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잘 안 팔릴 거다 이런 우려로 걱정이 했었지만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하는 공간 컴퓨팅 분야라고 팀 쿡이 정의를 내렸는데 애플에서는 우리는 VR, AR 이런 용어 안 쓰고 공간 컴퓨팅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전 프로가 사전 판매 시작했는데 뭐 역시나 수월하게 완판됐습니다. 500만 원짜리인데요. 30분 만에 그냥 조기 다 완판됐어요. 제가 봐도 뭐 워낙 헤비 유저라고 하나요? 팬분들이 많잖아요. 애플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분들만 전 세계에서 일부 모아도 30분이 뭐예요. 진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았는데 여기 보시면 애플 아이폰 시리즈별로 다 모아놓으신 팬분이 이미 뭐 비전 프로 오픈하자마자 주문 완료했다 이렇게 인증하신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사전 판매도 수월하고, 혹시 애플이 만들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어도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일단은 인터넷에서 평가는 안 좋은 평가가 가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웃긴 얘기인데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 비전 프로 쓰면 목 근육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약간 웃긴 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겁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9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이제 TV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 눈 나빠져. 이랬는데 2024년에는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혹평, 안 좋은 평가가 나와 있긴 한데, 원래 애플이 하면 다 처음에는 까이다가 애플이 까이면 까일수록 대성공을 했죠. 애플 제품 중에 처음에는 애플 워치도 별로다, 애플 이어폰도 콩나물같이 생겨서 별로다 막 이랬는데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걱정 아닌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비전 프로 요거 선글라스 같은 고글을 끼고 노트북을 하면은 노트북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그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노트북 화면은 요만한데 내 노트북 화면이 너무 작아서 답답했던 분들은 이 고글 쓰고 앞에 보면은 거의 영화관 스크린처럼 시원하게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참 공간 제약을 많이 제거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었고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사진도 돌던데, 앞으로 이제 스타벅스의 커피점에서 맥북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전부 다 비전 프로 고글 요거 헤드셋 쓰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스타벅스에 가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애플이 드디어 9년 만에 애플 워치 이후로 새로운 신제품도 출시해서 사전 판매 들어갔고 본격 판매도 나오고, 6월에 이제 드디어 애플의 자체 AI 서비스도 나오고, 9월에는 애플 AI가 탑재된 아이폰이 나오죠. 지금도 삼성전자의 S24가 AI 폰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반응이 좋은데, 아이폰까지 또 나오면 아주 이 시장이 또 많이 관심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반도체 장비 1등 회사 ASML이 무려 한 주에 14.5%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고, 이제 신고가까지 3%밖에 안 남았는데요. 야, 일단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저도 주주인데요. 반토막 났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냐면은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나스닥 2위입니다. 주간 수익률 1등은 넷플릭스고 주간 수익률 2위가 ASML이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실적 발표하면서. 역시 오른쪽 보시면 이 반도체 장비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주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역시 요인은 AI였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한 3, 4분기 동안 계속 반도체 장비 주문량이 줄어드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불과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불확실하다, 지금 반도체가 회복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AI 덕분에, 챗GPT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AI로 모든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문이 폭증한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사겠다라는 주문이 3배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고치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고요. 이 상태면 정말 특별한 이슈 없으면 웬만하면 신고가를 뚫을 것 같습니다. 2년 만에요. 그래서 ASML이 이제 자신감이 붙었는지 뭐라 그러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없으면 AI는 불가능하다. 야, 표정에 자신감 차 있죠. ASML의 첨단 반도체 장비 없이는 AI 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AI 수요로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저도 느껴집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 챗GPT 같은 자체 AI를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지금 빅테크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도 다른 분야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면서 그 돈 아껴가지고 AI 투자한다는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그래서 지금 ASML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AI 덕분에 바닥을 통과하는 것 같고, 재고도 피크치고 내려가고 있고, 공장도 점점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장의 수요보다도 확실히 내년이나 내후년을 대비한 미래 수요를 대비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AI를 보고. 그래서 2024년은 준비의 해고 2025년은 도약의 해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시장이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AI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니까. 그래서 역시 이 반도체 장비 주 고객은 한국도 포함입니다. 중국 39%, 한국 25%. 이거 아마 대부분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겠죠? 이 정도 급의 고성능 반도체 장비를 살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중국도 싹쓸이 하고 있고, 한국도 싹쓸이 하고 있고, 대만은 보나마나 TSMC가 되겠죠? 반도체 생산 기지이니까. 반도체 생산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인텔이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진짜 줄 서서 사간다더니 다시 지금 줄 서는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문량이 몇 년치가 쌓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AI 대비해서 다시 ASML이 화려하게 부활한 거고요. 지난 주말에도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1등 회사 TSMC가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 비슷하게 이번 주에 한 주 있다가
ASML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점점 신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기업들이 지금 발표하는 곳마다 실적들이 눈에 찍힌다. 주문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 지금 반도체 생산하는 TSMC는 지금 생산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첨단 반도체 장비 만드는 ASML도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쏟아붓나 보다, AI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열이고 많이 올랐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유럽 증시 쪽도, 제가 미국 증시 쪽 많이 보여드리지만 유럽 증시 쪽도 지금 AI 덕분에 시가총액 순위가 막 바뀝니다. 참고로 유럽 증시 시총 1등이 노보노디스크 제약회사, 비만약 만드는 회사. 미국의 일라이릴리도 지금 시총 10등 안에 들어와서 열풍인데, 유럽의 시총 1등이 노보노디스크, 2등이 루이비통 가지고 있는 명품 LVMH, 그리고 3위가 ASML. ASML이 한때 시총 2위까지 가긴 했는데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다시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술주, 지금 식품회사 이런 게 좀 부진하죠. 네슬레 이런 게 유럽 회사인데 좀 부진한 상황이고, 참고로 넣어놨고요. 참 이게 시총 변화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2000년대 유럽 시총의 1등은 도이치텔레콤, 노키아 이런 통신 회사들이었는데, 또 그리고 2007년에만 해도 에너지 회사들, 토탈 에너지, 엑소모빌 같은 회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멘스 이런 산업재나 중장비 이런 쪽이었는데, 2024년 시총은 유로스탁스 50을 구성하는 비중 1, 2, 3등 순위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SML이 유로스탁스 50에서는 1등.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럽 증시 ETF 투자하시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게 반도체 장비 ASML입니다. 그리고 LVMH, 루이비통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번에 독일의 SA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여기도 신고가를 뚫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AI에 앞으로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한 10,000명 정도를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신고가를 가버립니다. 지금 AI만 붙으면 다 오르는 장세가 유럽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엔비디아나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빅테크만 AI 붐을 타고 올랐는데, 올해는 이제 유럽까지, 바다 건너 저기 유럽까지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AI만 붙으면 오르는 장세가. 그래서 역시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또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번에 중국을 갔거든요. 왜냐면 중국 시장이 이게 매출의 거의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나 봐요. 물론 공개는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는 엔비디아 중국 지사에 가가지고 신년회에 참석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비공개적으로 중국 기업들하고 만났을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공개된 건 아니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시 중국에 수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가지고 이제 중국 전통 의상 입고 춤도 추고, 어떻게 보면 친중 행보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또 수출도 하니까. 그래서 젠슨 황이 중국 시장도 포기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 작년은 시작이다. 야, 작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2배, 3배 올랐는데 그게 시작일 뿐이라면 올해는 도대체 얼마가 오르려고 하는지. 물론 뭐 주가랑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올해는 진짜 AI의 시작이다. 작년엔 맛보기였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들의 온기가 점점 퍼지는 것 같고, 대만에도 가가지고 TSMC CEO 만나서 반도체 공급이 좀 딸린다. TSMC가 저렇게 많이 만들어도 커지는 AI 수요 폭증에는 대응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모습입니다. 제가 봐도 AI 반도체가 지금 필요한 만큼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AI 반도체가 턱없이 부족하대요. 지금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 건데 그 공장을 지금 미국에 차릴 건지 어디 중동에 만들 건지 지금 전 세계 돌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정 안 되면 TSMC 같은 데서 협업해가지고 공장 벤처 이런 걸 만들든지 해가지고 위탁해서 만들 건데, 샘 알트만이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AI 반도체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걸 못 따라가나 싶을 정도로 계속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한국에 왔죠. 주말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표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서, 원래 6시간 정도 만나고 다른 나라 가려고 했는데 20시간이나 미팅을 했답니다. 할 얘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AI 반도체 공장 지으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테슬라의 머스크가 중요한 코멘트를 해줬죠. 지금 엔비디아로는 반도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야, 엔비디아 그렇게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데도 부족해서 AMD 것도 쓸 거다라고 하면 다시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 시점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간 최소 수십억 달러는 필요한데, 테슬라의 슈퍼컴퓨터를 위해서도 최소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1만 개 사는 거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쩐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는데 메타도 작년에 산 엔비디아 반도체 물량의 2배 이상을 사겠다 그랬거든요. 버는 돈 족족 엔비디아 사드리겠다 그랬는데 머스크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돈 때려박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거의 엔비디아, AMD 반도체 안 들고 있으면 도태된다는 급으로 필사적으로 돈 벌어서 여기 기업에 반도체를 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AMD가 완전 최강 수혜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연달아서 다 좋은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진짜 이거 슬슬 버블의 느낌이 드는가 싶을 정도였던 게, 이번 주에 IBM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IBM이라는 회사가 물론 워낙 좋은 회사고 우량한 회사였지만 잃어버린 10년에 가까운 주가 흐름이었거든요. 2013년에 고점을 찍고 무려 10년 가까이 주가가 하락합니다. 우하향하던 회사예요. 전성기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서 좀 많이 부진했는데, 이거 한 방에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IBM의 잃어버린 10년을 회복시켜준 것도 AI입니다. AI 덕분에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 코멘트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성 AI 관련해서 지금 서비스나 비즈니스 주문하는 게 2배 늘어났고 매출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니까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근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을 이렇게 해줄 정도로 약간은 버블이 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IBM이 버블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AI만 붙으면 오르는 그런 장세가 조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거기다가 중동에서도 지금 돈 벌어가지고 아부다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도 AI에 올인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중동은 넥스트 에너지, 넥스트 오일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의 빈살만은 전기차, 친환경, 스마트 도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올인했다면 여기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AI에 올인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버는 돈 있죠. 기름으로 버는 돈을 AI 관련 테크에 올인하겠다고 다시 한번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석유 시대의 종말, 마지막 배럴의 석유에 대비해서 AI에 올인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미국 빅테크들도 돈 쏟아넣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동의 오일머니도 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기름값도 높은데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 버는 돈 족족 AI에 투자한다면 저기 엔비디아나 뭐 AMD나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다. 이런 회사들도 AI 투자하려면 당연히 반도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랍에미리트가 얼마나 AI 진심이냐면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AI 부서를 설립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국방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이런 것처럼 AI 부서를 만들어서 20대 장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합니다. 지금은 30대가 됐지만 엄청 혁신적이죠. 저희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이제 머스크랑도 만나고 이번에 샘 알트만도 가서 만나고 이럴 정도로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에서는 자기들이 AI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40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80%를 석유가 아닌 곳, 즉 AI 쪽이나 AI 기반의 기술에서 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래서 저도 엄청 돈이 또 AI로 몰리는구나 싶었던 한 기사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장비 1등 ASML이 또 신나게 주가가 급등해줘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는 주인공이 메타였습니다. 메타가 또 20% 급등하면서 증시 신고가를 이끌었는데요. 다음 타자는 누구일지 여기 메타가 보여주는 힌트가 있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빅7 주가가 좀 혼조세를 보였어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역시 여기 메타였습니다. 주간 20.5%, 하루에 20%가 넘게 올랐었고요. 그러면서 S&P 500도 올해 7번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타가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월가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갈리죠. AI로 당장 돈을 버는가 여부로 주가가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오르는 종목들 공통점을 보니까 AI가 실적의 숫자로 찍히는가, 그러니까 AI 기대감만 있는 회사 말고 앞으로 돈 벌 거야 말고 당장 실적 발표에 숫자로 찍히는가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한다던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혹은 해고라든지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했냐 여부로 주가가 갈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올해 빅7 주가 흐름인데요. 엔비디아를 꺾고,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메타가 올해 수익률 1위로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올해 지금 한 달 지났는데 3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초강세고요. 아마존도 뒤따라서 오르고 있고 마소도 조용히 오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애플과 테슬라가 부진합니다. 연초부터 계속 애플 테슬라가 좀 약세죠.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실적도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어가지고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월가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오르는 주식들이 쏠림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골드만삭스도 당분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빅4 AI로 돈 당장 버는 주식에 돈이 좀 더 쏠리지 않겠냐라고 보고서를 냈고, 그래서 훌륭한 F4와 별로인 M3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빅7이 또 같이 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갈리면서 더 쪼개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다른 월가에서도 빅7이 아니고 M&M에 투자하라 이러면서 마소, 엔비디아, 메타에 집중될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월가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이번에 메타가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다 할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요. 진짜 실적에서 뭐 하나 거를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를 타선이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부활을 알렸는데요. 주간으로도 수익률 1등이고 올해 S&P 500 전체 수익률 1등입니다. 빅7에서만 1등이 아니고 올해 S&P 500 500개 수익률 중에 1등으로 올라가는데요. 와, 주가 보시면 저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고점에서 80% 빠진 게 작년 정도였죠. 2022년 말까지 80% 빠졌던 게 이렇게 올랐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88불까지 떨어졌다가 1년 3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475불까지 하는데 6배 올랐더라고요. 와, 무슨 테마주나 어디 좀 나쁘게 말하는 잡주도 아니고 미국 증시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고점에서 80% 빠졌다가 1년 만에 6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무슨 코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변동성인 것 같고 엄청난데요. 또 이제 실적 보시면 또 정당화가 되는 실적입니다. 매출도 엄청 늘었고 영업이익이 더블도 넘게 늘었고요. 직원을 2만 명 넘게 확 줄였습니다. 작년에 메타 CEO가 울면서 효율성에 해에 집중하겠다 그랬던 게 정말로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큰 회사가 거의 한 8만 명 고용하는 회사인데요. 직원 2만 명 넘게 잘랐으니까 5명 중에 1명을 감축할 정도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매출도 급증했고 거기다가 이제 주주들이 좋아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사상 첫 분기 배당, 물론 액에 요만큼밖에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처음은 미약하지만 이제 점점 배당 성장주가 되겠죠. 애플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조금 줬지만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분기 배당 시작했고 자사주 매입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AI, 지금 월가에서 주목하는 거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가, 또 AI가 수익에 찍히는가였는데 AI 알고리즘이 수익에 영향을 줬다 발표하면서 지금 또 SNS 기업이잖아요. 소셜미디어 시청 시간이 무려 25% 늘었다. 야,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중독성 있는 기업이잖아요. 결국은 인스타그램도 하실 거고 페이스북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이 소셜미디어는 중독성을 기반으로 한 회사니까 결국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 SNS를 하게끔 만들면 돈을 버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요즘 중국 저가형 이커머스 난리죠. 우리나라에도 침투한다 기사 많이 나오는데 테무 뭐 이런 아주 초저가형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보다 요즘 더 핫하죠. 중국 이커머스 광고주가 매출에 엄청나게 기여했다면서 본업도 잘 되고 미래 먹거리도 잘 되는 데다가 비용 절감에 주주 친화 정책까지, 야, 정말 종합 선물 꾸러미였습니다. 그래서 월가가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실적 발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커버그가 완전 칼을 갈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내가 한번 주가를 그냥 있는 힘껏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방패로도 보셔도 메타의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1인당 매출도 사상 최고, 영업이익률도 2년 최고치, 무려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0원짜리 팔아서 40원 남기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빅6, 엔비디아 제외하고 실적 발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장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자료가 빅6의 매출 성장률인데 여기 파란 색깔 메타가 이번 실적 발표한 빅6 중에 6개 기업 중에 1등입니다. 단연코 매출 성장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다음으로 마소, 아마존, 알파벳 이런 순인데 아쉽게도 딱 지금 부진한 2개 기업이 보이죠. 애플과 테슬라가 성장세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이왕이면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것 같은 기업들인 이쪽에 좀 더 몰린 거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애플도 물론 성장은 하지만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성장이 좀 약하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중국이 좀 회복을 못하고 있고 테슬라도 워낙 고성장주였지만 아쉽게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요즘 조금 힘을 못 받는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애플 테슬라 실적이 조금 다른 빅4에 비해서 부진한 상황이고 오른쪽 보셔도 이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마진율입니다. 얼마나 남기는가. 이게 비용 절감을 한 게 여기 효과가 나오는데 메타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덕분인 것도 같고 여러 사업 재편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메타가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우리 영업이익률 깡패라고 불리는 애플이 30% 남기는데요. 애플보다도 많이 남기는 게 메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출 성장도 1등, 영업이익률 개선도 상위권 2등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실적이 나무랄 데가 없었다, 무서울 정도다 싶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조용해졌는데 기억나시나요? 메타의 저커버그와 테슬라의 머스크가 케이지 매치라 그래가지고 한번 싸우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진짜로 싸우는 거, 말싸움이 아니고 이렇게 진짜 레슬링 하듯이 어디에 만나가지고 둘이 한판 붙기로, 복싱을 한판 붙기로 했는데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주가로 아쉽게도 지금 메타가 1승한 거 아니냐. 사실 그 부인하기 어렵죠. 메타가 선빵 좀 때린 느낌이 나죠. 테슬라의 머스크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약간 내려가고 메타가 급등하면서 일단은 이번 싸움에서는 메타가 이겼다. 물론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메타가 쏘아올린 배당 지급인데, 제가 그래서 살펴봤는데 미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30개 기업 중에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은 단 6개에 불과합니다. 참 그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 상위 기업 중에 눈 감고 아무거나 찍으면 30개 중에 24개가 배당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 기업들이 이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을 주는 거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주주들한테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하니까 주가 상승도 있지만,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우리 현재 배당률이 좀 낮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안 주는 주식들만 모아봤는데 아마존도 안 주고요, 알파벳도 안 주고, 엔비디아 줍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그리고 메타도 이제 줍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안 주는데, 워렌 버핏은 배당 안 준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없고, 이제 테슬라, AMD, 어도비까지가 시가총액 30등 내에서 배당을 안 주는 기업입니다. 딱 6개인데 버크셔 해서웨이 제외하면 5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도 배당 준 지 2010년 초반에 배당 주기 시작했거든요. 안 주다가, 원래 안 주는 기업이었습니다. 애플도 주기 시작했고, 이제 메타도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도 또 주가 올리고 주주 친화적인 부양책을 하려면 배당을 준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제 뇌피셜이고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이는 게 또 미국 기업들이니까 주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테슬라, AMD, 어도비 주주분들은 배당까지 주면 어차피 장기 투자하거나 모아가고 있는데 배당까지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테슬라도 그렇고 AMD, 어도비 이런 기업들도 주면 좋겠네요. 배당을. 그래서 한번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메타 다음으로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이제 드디어 AI 덕분에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반등세로 돌아섰고요. 이게 시장이 좋아했고, 아마존의 주 먹거리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해고를 결국 했습니다. 27,000명. 물론 아마존은 100만 명 넘게 고용을 하고 있어서 절대 비중은 작지만 규모로는 2.7만 명이면 메타보다도 많은 규모 해고를 했고요. 거기다가 올해도 구조조정 계속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니까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시장이 좋아하는 AI 코멘트까지 해줘야죠. 요즘은 AI 코멘트 안 하면 주가가 안 오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CEO나 재무 담당자가 AI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존도 드디어 쇼핑 도우미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겁니다. 쇼핑계의 챗 GPT 같은 자체 AI 루퍼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쇼핑 검색창에다가 내가 이거 살려는데 좀 추천 좀 해줘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똑똑한 AI 비서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존 수익에 크게 기여할 거다라고 코멘트하니까 또 이것도 긍정적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확실히 이번 실적 발표는 AI 같은 기대감을 팍팍 심어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AI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확실히 AI 영향도가 높은 그런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반등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해고 얘기 계속 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눈에 띄는 게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해고, 감원 언급하는 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피크 때 이후로 다시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조용히 경기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 또다시 라는 우려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AI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사람들을 잘라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해당도 되는 것도 같은데,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지금 당장은 많이 무게를 두는 편이죠. 챗 GPT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야 이거 사람 필요 없겠는데 라면서 자르는 규모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추세가 이어질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해고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이 챌린저 잡컷이라고 하는 매달 기업들의 해고 숫자를 카운트해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시면은 해고가 줄고 있다가 올해 1월에 다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보통 1월 달에 해고나 구조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테크 기업들과 전반적으로 해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조용했던 해고 물결이 다시 미국 기업을 강타하고 있는데, 약간 경기 둔화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자동화 확대,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되니까 인공지능 채택과 같은 전략적 변화에 의해서 해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서 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챗GPT 도입하니까, 아니면 AI 서비스 도입하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약간 이런 관점에 해고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이게 사실이라면 벌써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AI가 우리 생산성을 혁신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저도 추세적일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잘리고 기업들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자면 주식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자리가 불안할수록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기업들의 주주가 돼서 그 생산성 향상의 수혜를 같이 누려야겠죠. 전 이걸 보면서 이거 빅테크 투자 더 해야겠다, 나스닥, S&P 500 투자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소가 대표적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모든 부문에서 드디어 AI가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성장 가속화, 안 팔리던 PC도 성장 가속화, 윈도우 AI PC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소 주가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큰 회사가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30%씩 연간 성장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웬만한 중소형주들도 30%씩 매년 성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마소는 정말 걱정하지 마소답게 별로 코멘트할 내용도 없이 완벽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잘했지만, 알파벳도 클라우드도 선방하고 유튜브도 성장하고 기존 구글 검색도 성장했지만, 이제 굳이 주가 조정 핑계를 찾자면, 제가 봤을 땐 잘했는데 굳이 핑계를 찾자면 AI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의 조정 핑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앞서 보여드린 다른 기업들은 막 AI가 숫자로 찍힌다 그러고 되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알파벳, 구글은 이게 어떻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코멘트가 좀 부족했다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들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정 핑계 같습니다.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셔도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유튜브도 잘하고 있고 클라우드도 잘하고 있고 검색도 문제 없다. 다만 이제 AI 시장에서 조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경쟁사에 비해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은 끼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보시면 주가 상승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 조금 아쉬웠죠. 아쉽게도 결국은 중국이 좀 발목을 잡아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역성장을 탈출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역별로 매출 성장률인데요. 다른 지역들은 다 플러스로 회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유럽, 북미, 아태 지역 다 회복 중인데 중국이 완전 꼬꾸라졌습니다.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애플의 매출 성장세를 완전 끌어당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3%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국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지금 중국 주식들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난립니다. 중국, 홍콩 쪽 주식도 난리고, 그래서 애플이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경기가 좋아야 애플도 아이폰도 잘 팔리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인 것 같고, 이런 걸로 주가 조정이 온다면 매수 찬스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중국 경기가 회복이 빨리 안 되면 애플도 같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부양책도 쓰고 주가도 이제 바닥 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중국 좀 불안한데 뭐 길게 부진할 것 같은데 올해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애플 주가도 조금 다른 주식에 비해서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뭐 애플 걱정은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인 비교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 조금 재미를 못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주말간에 비전 프로 정식 출시했거든요. 근데 물론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애플답게, 그러니까 애플이 하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처럼, 확실히 이제 워낙 고정 팬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비전 프로 쓰고 활용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는 저보다 훨씬 어린 세대, 지금의 10대 분들은 이제 아이패드 키즈가 아니고 앞으로는 비전 프로 키즈라고 불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세대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였고, 지금 20대 분들은 뭐 아이패드 세대였고, 지금 10대가 이제 되는 분들, 아니면 곧 10대가 되실 분들은 아이패드도 재미없게 느끼고 비전 프로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 영상 몇 개만 보시면 벌써부터 이렇게 보이시나요? 길거리에 막 하고 다니고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화면에 막 뭘 보십니다. 참 이제 이런 장면이 일상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웃겼던 게 아직 현실판은 아닌데 이렇게 딥페이크 얼굴을 바꾸면 지금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유명 배우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웃기던데 남편 얼굴을 유명 배우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전프로의 정식 앱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이미 손동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하철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 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아마 내년 정도면 우리나라도 지하철 타면 전부 다 저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고요. 그리고 날씨 앱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비전프로 쓰고 있는데 집안의 날씨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야, 저는 실제로 한번 껴보고 싶네요. 오늘 나 좀 비 오는 무드를 즐기고 싶다면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눈이 오게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이게 또 진짜 리얼한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막 눈도 오게 하고 이렇게 환경 설정까지, 참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곧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직 멀었다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전프로 끼고 청소도 이렇게 게임처럼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청소를 좀 귀찮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청소를 좀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는 앱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부동산 앱인데,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 매매하시거나 임대하실 때 직접 안 가보고도 비전프로 끼고 있으면 딱 이렇게 이 집에 간 거 같이 리얼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지금은 끽해봐야 3D인데 이제는 보시면 거실, 뭐 이 집의 구조를 미리 다 찍어놨기 때문에 비전프로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시면 뭐 이렇게 발코니나 테라스, 거실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말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또 이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일부만 가져왔는데 정말 많은 후기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갖고 누군가 또 새로운 앱이 나오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죠. 또 여기서 부자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주도를 비전프로가 하는 것 같고, 좀 길게 봤을 때 역시 또 애플은 애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물론 이게 당장 실적에 막 엄청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반등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애플의 팀 쿡도 하반기에, 늦어도 하반기 안에 AI 공개하겠다라고 또 코멘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걱정 없을 것 같다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엔비디아 빼고 다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정말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노란색 그래프가 빅7의 순이익이고요. 나머지 493개 기업의 순이익은 횡보하거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힘든데 빅7은 초호황이라는 게 실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실적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마진율도 빅7은 막 20%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저렇게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막 올라가는데, 나머지 493개의 마진, 영업이익률은 10%대 제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다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파헤쳐 보면은 빅7만 초호황인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실적을 보시더라도 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빅7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드렸는데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AI로 당장 돈 벌거나 뭔가 비용 절감을 극단적으로 하거나 그래서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쏠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테슬라가 조금 약세이고요. 애플 테슬라 쪽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계속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앞서 말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쪽 AI나 실적이 숫자로 찍힌 그런 쪽들의 주식들이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믿음이 있는 주식을 중장기로 모아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유행 따라다니는 것보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할 거 아닌 이상은,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역시 나스닥이나 S&P 500 모아가는 게 최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빅테크 실적들이 벌써 5개, 6개 나왔는데 제가 양질의 리포트 위주로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리포트입니다.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로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도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도기, 차트 판도기, 역발상 판도기 총 3가지 투자 판도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